안녕하세요 선생님.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입니다.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혹시 고생이 만개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교육신문에서 두 가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마 현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고요. 다른 하나는 학생 마음건강보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서로 다른 주제 같지만 사실 이런 두 이슈는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교사는 어디까지 권리를 보장받고 어디까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느냐인 겁니다. 지금 국회와 교육계에서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이 두 흐름, 선생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포인트를 중심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국회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원정치기본권 TF 교사분과 1차 실무회의가 열렸다고 하네요. 이에 앞서 3월 20일에는 민주당과 한국교총을 포함한 교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회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올해 안에 교원의 정치 기본법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방향의 참석자들의 뜻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논의에서 명칭이 교사 정치 기본권에서 교원 정치 기본권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직급에 따라 정치 기본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장이든 교사든 교원이라면 동등하게 적용받아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이름의 변화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큽니다. 이 변화가 현실화되면 선생님께서는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어떤 공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총은 권리 확대만큼이나 학교 안에서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내 매뉴얼, 시행규칙, 그리고 수업 중에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권리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3명 중 2명이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왜 민주당도 연내 입법은 추진하되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권리가 넓어지는 것 자체보다 신뢰를 잃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느냐가 이 논의의 진짜 승부처입니다. 교사의 자유가 확대되더라도 교실은 여전히 안전하고 중립적인 학습 공간이어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흔들릴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선생님께서 더 주목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난달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및 정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취지만 보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학생 정서, 행동 문제를 학교와 사회가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방향이니까요. 그런데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각하게 걸리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상담 내용과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딱 봐도 문제가 보이시죠? 네, 선생님들 학교에서 위기 상황 어떤 학생들 돕는 거 생각해 보세요. 담임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상담교사, 관리자 또는 외부 전문기관, 동료 교사와 함께 이렇게 움직여야지 우리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이 내용을 동료 교사한테 얘기했다가 나중에 비밀 누설로 신고당하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생각에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개입을 줄이겠죠. 개입을 줄이고 그리고 모른 척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교총이 이 법안을 제2의 아동학대 처벌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선의의 상담 활동이 형사처벌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위기 신호를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우리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총은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례회의, 전문가 자문, 학생 보호를 위한 협력적 정보 공유는 처벌 예외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요. 또 학생의 정서 행동 문제는 가정의 요인이 매우 큰데도 법안이 오직 학교와 교원에게만 그 의미를 지우고 있으니까요. 학부모의 책임과 역할도 법적 근거로 담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생 마음 건강을 지키는 법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법이 아니라
교사가 더 안심하고 학생 곁에 설 수 있게 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공청회와 충분한 현장 여론 수렴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두 기사, 두 이슈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교원의 정치기본권 논의는 교사의 권리가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의 문제이고요. 학생 마음건강보호법 논의는 그 책임 사이에 어떠한 안전장치를 둘 거냐인 문제입니다. 두 이슈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교사를 더 믿을 것인지 아니면 더 통제할 것인지. 미래지향적 교육은 교사에게 무한 책임만 주는 교육이 아니라 권리는 분명히 보장하고 그리고 책임은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매일 현장에서 버텨온 경험과 전문성, 그게 이 모든 제도 논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학생 곁을 지키는 모든 선생님들의 곁을 저희 한국교총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